예, 백분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한 분을 모시고 오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취임 후 2달 만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바가 있고 이제 3년 5개월 만에 다시 백분 토론을 찾아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몸살이 아직 다 안 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십니까? 예. 그리고 시민농객 여러분들 1기에서 5기까지의 시민농객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따가 질문하실 기회를 물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언론에서 보니까 그 몸살을 앓으신 게 몸도 좀 피곤하시지만 심적으로도 좀 피곤하다. 그래서 몸살을 앓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개근상을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하루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음 상해서 그 몸살 나려면은 한 1년 차쯤에서 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개 해외 순방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산부 요인이라든가 또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치해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곤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관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하셨길래 혹시 그런 그 자리를 갖는 것이 오히려 또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흔히들 이제 다녀오신 다음에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건가 좀 궁금하네요. 매번 산부 요인 모시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총리도 해외를 나가셨고 예. 5부 대표들을 모셨는데 다 예.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해외에서 했던 일들이 다 보도 안 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따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즘은 보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온 저보다 우리 이 보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보다는 그런 필요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라든가 또 의구심을 가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걸 오늘 좀 첫 부분에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시에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을 제재를 이제 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접견 시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여기에 대한 그 조사를 좀 조기에 종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또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정확하게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식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만한 주제도 아니고 또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안 했고. 예. 폴슨 재무장관은 이제 그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 만나봤더니 딱히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 거기에 대한 미국 그 조사는 작년 9.19 그 공동성명이 있기 수일 전에 이제 착수가 됐거든요.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제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질 형편도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육자 회담이 지금 중단돼 있으니까 그거 좀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리 좀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 이제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수사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래 오래 걸리냐 물었더니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그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그 뭐 악의를 짐작하거나 하진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농담을 했죠.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줄 텐데 그 좀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예.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예. 그래도 그쪽은 역시 그와 같은 조사가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고 예.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걸 무슨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을 설명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주미대사 쪽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한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뭐 작은 어쨌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예. 주미대사로서는 그런 것을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예. 느꼈겠죠.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그 해석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길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나는 그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인데 난 좀 그 쓸데없이 정폭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뭔 중요한 문제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당시의 상황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설명에 의해서 이제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송민순 정책실장하고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뭐 그것이 완전하게 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경위를 대개 말씀을 좀 드리지요. 예. 9.19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그 뒤에 이행이 안 되고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 그 역사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면은 9.19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일 뿐더러 또 그것이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의체 내지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동북아시아의 질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그 공동선언인데 예.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하지요. 사실상 이제 미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일종의 금융 제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미국이 제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예. 있었고 미국의 설명에 의하면 그거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이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한참 동안 진행됐는데 이것은 예. 매우 그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외교팀하고 우리 청와대 안보팀에서 이 상황을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상을 한 다음에 제가 미국 가는 것까지를 함께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방문 일정을 잡아놓고 이 방문 시기에 적어도 한미 간에 여기서 손발을 맞추자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미국 쪽의 실무선과 우리 쪽의 실무선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상 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 예.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 예.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 합의였습니다. 예. 말은 단어는 짧지만은 예.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민순 실장님 말씀을 계속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그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 거기에서 이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꼭 이 일이 바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북미 간에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손발을 맞춰버리고 북한을 몰아붙여도 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예, 북한하고 또 뭐 남북 공조한다고 해서 또 손발 맞추어서 미국을 몰아붙인다고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나라도 아니고 그건 팽팽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 주로 이제 중국은 북한을 좀 많이 설득하는 쪽이고 우리는 또 미국을 설득하는 쪽이고 설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뢰가 있어야 중간에 선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이게 또 설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한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혹시 사실은 그 9.19 공동선언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 접근 방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때도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이 굉장히 많은 짐을 떠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을 떠맡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그것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부담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예. 한국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 결정적인 권한이나 권력은 없지요.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양자의 입장을 좁혀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예. 한국이 적극적이고 또 지난번 9.19 공동성명도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와 같은 그 안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부담도 필요한 건 해야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가만히 있다가 94년처럼 북미 간에 대화하는데 대화하지 말라고 딴소리하고 있다가 덜컥 집만 지는 그과는 예. 달리 우리도 부담할 건 부담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 이런 것이 어차피 전부 우리 몫인데 예.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은 뒤에 가서 하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도 부담할 건 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한국 당신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다가 짐이나 지느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스스로를 비하할 일은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요것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9.19 선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져야만 했던 어떤 그 경제적 부담, 이거 뭐 부담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비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때보다 이번에 포괄적 방안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번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예,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예,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육자 회담 테이블에 서면 이제 9.19로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포괄적 접근은 그런 그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또 관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미국 가셔서 거기서 바로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테고, 그죠? 처음부터 쭉 준비해 왔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윤곽에 있는 것이라면 그걸 혹시 북한 쪽에 건네 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반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예.
혹시 북한 쪽에 그것을 제안하신 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도 지금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 가시기 전이었나요? 그러면 예? 미국 가시기 전이었나요? 그 순방길에 나서 그렇죠. 그 이전에 예. 우리 그 뭐 송민수 실장 이름이 자꾸 나왔는데 예. 송민수 실장은 그러니까 그 저희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 이건 제법 그 오래된 것입니다. 예. 예. 그 반응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예. 뭐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예.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그 제안을 그 말하자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예. 그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 근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이 미국 쪽 행정부나 의회 쪽이 여전히 강경 자세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따라서 한국이 제안한 이런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결국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외에 많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말하자면 그 환담차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 이제 그 한나라당 그분들은 또 뭐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되도록이면 안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예. 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좀 싸울 건 싸우고 외교마당에 대통령이 외교하고 있는데 또 의원 외교라는 것은 국가 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도 의원 외교다. 이런 것은 좀 의원 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라면 같이 도와 힘을 돕지만 그 안 되는 방향의 것은 적어도 외교권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예. 대통령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 이상 예. 좀 이런 문제를 놓고 알겠습니다. 자꾸 아닌 쪽으로 가서 뭐 시체말로 예.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 아미티 전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근데 아미티지 씨의 얘기로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예.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확률이 1%라고 하더라도 할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좋지만은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 1%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비해야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시 작동권 환수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만일에 핵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 중인 전시 작동권 환수 문제도 재고돼야 될 것이다라고 아미티지 씨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만일 물론 뭐 그건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그 전시작 통권 문제하고 예. 정시작 통권 문제가 어떤 그 핵실험 상황 아닌 상황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쟁의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 통제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작전 통제권은 그냥 그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한국이 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미국 쪽에서는 만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 얘기는 그 미국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제 공격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그 적어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런 많은 논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어떻든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예.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예. 전시작전권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화두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사실 미국한테 달라는 대로 다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 줄 것 다 주고도 우리 거 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것 다 준 것의 예로 미국 이사단의 후방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시점이 이 전작권 환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종합해 보자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에 요거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자주적 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가져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이제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니까 저것도 미국 기분 맞춰주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분명한 것은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미 이사단을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의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부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 만큼 우리도 무언가를 갚아야 되고 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 이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둡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전부터 반대했고 예.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자주국방 계획을 제가 추진했는데 예.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도 자주국방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예. 그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에 대선 직후에 리언 러퍼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부시 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벌어져야만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매우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근데 저는 그 반대 여론을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반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내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그 여론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인계철선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에 그 안보의 상당히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용주의 노선적으로 볼 때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럼 우리도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오늘 있단 말이죠. 그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놓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우리 그 송 교수께서는 이 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아니,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반문하는 것으로서 예.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은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 난 송 교수도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가 어떻든 그 미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요, 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예,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요, 그런 문제를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봅시다. 예, 예.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예,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작 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보수 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이제 벌이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대개 이제 그때에 나오는 정부의 반응은 뭐냐면 옛날에 바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 왜 과거에 하면 되고 참여 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라. 참여 정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친북 성향이지 않느냐. 또 좌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제 의견을 밝혀드리자면 전 참여 정부가 별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시작 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미 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여태까지 나온 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야말로 참여 정부야말로 뭐 미국에 할 말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근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사실 줄 거 다 주고 왜 가져올 건 못 가져오느냐 이런 의견도 물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한미 관계 이상 없습니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되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그 논리이지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그 한미 관계
사실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고요. 예.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 문제 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그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거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예.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별 관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 한미 관계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 독재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그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 작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한반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 수년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건부 환수론이라는 그 말도 우리 정부에서 쓴 말이 아니고 예. 또 그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한미 간의 그것은 이 군사적인 그 기술적 관점에서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은 그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뭐 이렇게 너무 폭넓게 해서 뭐 얼마든지 뒤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뭐 그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지상군하고 공군을 분리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유사시에 공군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보다 공군부 규모가 훨씬 그쪽이 크기 때문에 공군에 있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냥 미국 쪽에 남겨둔다 이런 그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전 통제권은 공군도 다 전환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통제권이 있는데 뭐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면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예. 의사결정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의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집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운용을 그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적어도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 전술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인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워낙 많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길게 진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FTA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예. 내 희망 사항이 하나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전 통제권 이 문제를 한 가지 그 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 처음에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 주한 미군의 말하자면 그 보장이 없어진다. 안전 보장이 없어짐으로 환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한 미군의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예. 작전 통제권하고 교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 그 논리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미군 당국과 미국 당국이 미국의 그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그 안보를 말하자면 협력한다, 뒷받침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돈 얘기로 다시 넘어가요. 예, 예. 비용이 엄청 든다. 이제 621조 든다는 건데 621조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총액입니다. 예. 총액이고 그것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단 한 푼의 변동도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국정 브리핑 그 독자가 여기 다 이거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시청자한테 이 얘기를 한 번 더 예. 다짐하자 말이죠. 알겠습니다. 내 얘기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예. 어떻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스스로 이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예. 그 안보 공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가 그다음 돈 얘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요.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또 끌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데 예. 너무 이렇게 무원칙하게 했으나 무원칙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 예. 뭐 워낙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예. 뭔가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좀 고지 듣는 맛도 있어야지. 예. 너무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정쟁을 위한 정쟁 그것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예. 그렇게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FTA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3차 협상까지 끝나는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종합해 보면 예상보다 조금 어려운 국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표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걸 조금 빨리 좀 진행하자 이런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빨리 진행하자고 합의하신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노력하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요. 예, 어렵지만은 어렵다고 막 하는 둥 마는 둥 허지부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렵지만 우리가 이건 서로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예.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좋은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주축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같은 축을 이루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내 희망은 예, 뭐 안 그래 주길 바라지만은 이제 그것을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미국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면에 있어서는 정치가 발전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과거와 같은 이제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그렇게 통제하던 시절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이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자율 속에서 성숙한 어떤 그런 정치를 바란다면은 아직 좀 더 성숙하기를 좀 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자율 속에서 예, 협력 같은 것이 되는 정치까지 가면 좋지 않겠냐. 예. 아무래도 좀 서운한 점이 있으셨던 그래. 모양이죠.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보다는 또 그 서운하고 안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저는 정치의 진일보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진이보, 진삼보 하자면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협상 초기 단계부터 계속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졸속 추진이었다. 그것은 함께 데리고 있으셨던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개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김정은 수석 대표는 공개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또 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개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된 걸 수백 페이지를 어느 날 딱 갖다 주고 보라 그러고 이게 복사해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열람만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뭘 알겠느냐? 또 민주당의 노회찬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통령께서 받는 보고만큼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졸속이라는 문제에 예.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고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달 경으로 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간 것인데 뭐 그런 경우에도 졸속이라고 또 보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미 간에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난 뭐 졸속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 만일에 졸속이었다면 우리가 뭐 1, 2월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아마 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진작 특위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월 하순이나 8월 초 7월 하순께 아마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무슨 뭐 밤낮 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준다고만 그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그 지금 뭐 회의를 뭐 그 일주일마다 열어가는 것도 아니고 느긋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도 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입니다. 예.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여쭙고 팀을 싶은데요. 믿고요. 예. 공개 문제요. 공개는 사실은 그 원본 그것은 막 그저 보자고 하니까 보여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국회 어떤 의원님도요 원본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 나중에 그 이 문서들 부속 문서까지 다 하면 뭐 심하게 말하면 우리 키만큼 높다고 하는데 그걸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내고 또 이해 집단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할 정도로 정리된 대화를 해야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말하자면 이해 덕실을 따지고 또 자기 이익 집단 이해 분야에서 그걸 그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제공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다른 지금까지 소위 그 외교 교습의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 대통령께서도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보고로서 중간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협상이라는 것은 정리가 다 되고 예. 서로의 우리 쪽의 이해관계가 정리되고 상대방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환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교환하고 딱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것을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어느 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지금까지의 협상으로서 우리가 득이 됐냐 손해가 됐냐라는 것은 그 계산할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도 손해 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표는 아무튼 3차 협상을 끝낸 다음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미국 쪽도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그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뭐 손익계산 따져봤을 때 그게 참 그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는 접을 겁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협상은요 예. 두 가지 여기 대답에 그 좀 곤란함을 느끼는 것인데 예. 협상은 국민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과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다. 예. 내가 살 생각이 있다 해야 남 물건도 보고 남 장부도 뒤져보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결국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또 협상하면서 가격 안 맞으면 안 산다고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불러서 하면 상대방이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가게나 집이나 또는 뭐 어떤 조그만 기업의 가게 인수인계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안 산다 하면서도 그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인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상업상의 거래를 한다면 지금 적절하게 뭐 말하자면 배짱을 좀 내는 소리를 내야 될 때인지 예. 아니면 상대를 좀 안심시키고 땡겨드려야 될 때인지를 계산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협상팀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자면 한국이 이렇게 사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입지가 불리해지고 자꾸 우리 쪽에 부정적인 것만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보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하고 이걸 보십시오. 긍정으로 바꿔 주십시오. 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 안 할 협상, 안 할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아무리 물건이 탐이 나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거고 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에게 야, 그거 꼭 사라. 꼭 사십시오. 그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위임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두 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동시에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정말 결정이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고 정말 결정이 어려울 때 대통령한테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신데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제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언급하신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그리고 FTA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참여정부 내내 계속 국가적인 이슈로서 그런 갈등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 간 갈등도 갈등이지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간혹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릴 때 같은 편이신 대통령께서 혹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한 가지만 질문하죠. 예. 미안합니다. 예. 당황이 되지요. 나도 흔히 말하는 5060 독재 정부의 시절을 지내온 사람이고 또 흔히 말하는 삼김 시대라고 하는 권위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당권을 쥐고 공천권까지 다 쥐고 조직을 통제하던 시절을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당은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1초 안에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근데 2초, 3초 생각하면은 아니지 세상이 바뀌었지. 그게 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부닥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같은 당이라고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도 있고요. 특히 FTA 문제는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작동권은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노무현이라면은 틀림없이 작동권 전환을 들고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것이고 또 안 했던 사람도 그 예측했던 대로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만 FTA는 좀 예상 밖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이해하고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의외의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예.
다음 분 부탁하죠. 어느 분이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서광래입니다. 저는 취업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결국 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년 실업을 다루는 정부 부서가 11개 부처에 이르고 또 지금까지 발표된 청년 실업 대책 171건에 들어간 예산이 약 2조 4,7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만일에 그 뭐 11개 부처가 된다는 것이 혼란과 난맥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 현상입니다. 심지어 외교부에서도 인턴을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청년 실업 대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얼마든지 이 청년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부는 주무부처이고요. 11개 부처에 관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만일에 왜 효과가 안 났냐 이랬는데 만일에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2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은 이 돈이 청년 실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국민 복지를 위한 돈인 경우도 있고 또 문화진흥을 향한 경우도 있고 문화진흥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일자리 정책일 수 있는데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말할 때에는 일자리 만드는 예산 다 모아서 설명하고 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진흥 예산이라고 설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든 정책이 올 봄에 시작하면은 가을에 바로 정책이 성과가 나는 정책은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일자리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반도체 그 정책을 시작한 지 오래됐고요. 우리가 CDMA 단말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130억 넘는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CDMA 그 기술 개발한 것이 이미 그것은 그 문민정부 시절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정책이라는 것은 오랜 회임 기간이 걸리고 지금 우리가 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고용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원 요 상담하는 그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만 해도 벌써 1년 걸려야 한 사람이 나오고 한 3년 돼야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립시다. 지금도 우리 한국의 일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예.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주 낮은 속에 제일 낮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많고 예.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은 있지만은 그냥 실업률 통계로만은 우리가 아주 좋은 나라인데 그러나 결코 나는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장기 단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4학년이기 때문에 아마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한 분 더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배두성입니다. 제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강남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강북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정말 서민들이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판교나 파주 신도시 또 은평 뉴타운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대가 먼저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걸 보면 정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은 뭐 0.6%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전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이 단기적으로나 또 장기적으로나 그 전세값이 우리 서민들을 정말 고통스러워 90년도에 우리가 전부 그 엑소더스 하는 그런 시대 자살하고 하던 그런 일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내.